2022년 개관하는 욕망의 미술관은 과거와 현재, 신화와 현실, 개인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커튼을 젖히는 순간 욕망을 탐구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욕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4개의 전시관을 거치며 여러분은 욕망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서오세요. 욕망의 미술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켈리가 한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욕망한다. 그렇기에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권리로 여겨진다. 여기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걸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그런데 자유권이 처음부터 만인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 이전에 시민들은 전제군주의 말 한마디로 쉽게 자유권이 박탈되었다. 사람을 가두는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또한 자유권이 철저히 빼앗긴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노예제도도 성행하였다. 시민들은 점차 불만을 가졌고 세계 곳곳에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왕권에 대항하는 혁명은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목숨이 희생당한 후에야 우리는 자유권을 비교적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 그림은 자유권을 얻기 위한 여러 시민혁명 중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다. 7월 혁명은 1830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혁명 결과 프랑스의 귀족 체제가 붕괴되고 공화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맨 앞 깃발을 들고 있는 여인은 로마 신화의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로 보기도 하고 프랑스를 의인화한 인물인 마리안으로 보기도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유의 여신 왼편에 소총을 든 신사가 바로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 본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듬해 살롱에 출품되었을 때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7월 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라는 사실 또한 인상적이다. 루이 필리프는 어쩌면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7월 혁명을 잊지 않고자 그림을 샀을 수 있다. 이 그림은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툭 튀어나온 눈알, 잔인하게 뜯겨있는 어린아이의 나체, 어딘가 불안정한 몸짓으로 아이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흉측한 거인은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이다. 크로노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아들로 자신의 아버지를 베어버리고 왕위에 오른 신들의 왕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번개의 신 제우스의 아버지이다. 명화 크로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중 가장 초기의 이야기인 자신의 아이를 먹는 저주받은 크로노스 중 한 장면을 그려내었다. 더 깊이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동생들을 풀어달라는 어머니 가이아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 화가 난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그가 낳을 아이들이 직접 그를 몰아낼 것이라는 저주를 하게 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가 아이를 낳는 족족 그들을 직접 집어삼키게 된다. 영원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 흉악함은 기괴스럽다. 이러한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여러 버전으로 각기 다른 화가에게 그려졌으나 특히나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무사한 크로노스의 이야기의 한 장면은 더욱 이야기 내부에 내재된 욕망과 포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또한 캔버스가 아니라 고야의 별장벽에 그려진 이 그림은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과 달리 특이하게도 주인공의 상징물이 드러나 있지 않다. 농경의 신이었던 그의 상징물은 낫으로 그가 그려진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크로노스와 심지어는 동일 이야기를 다룬 아들을 잡아먹는 크로노스에서도 등장하는 낫을 고야의 그림에서는 그리지 않았다. 낫을 사용하거나 혹은 낫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인 다른 크로노스를 묘사한 그림들과는 달리 오직 아들을 잡아먹는 데 열중하고 있는 크로노스의 모습은 더욱 극적이다.
두꺼운 붓과 거친 기법으로 어두운 색감의 유화를 칠한 그림 속 아이를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크로노스는 저주로 인한 광기에 사로잡혀 그 무엇도 보이지 않은 채 스스로를 잃어가는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이미 반쯤 먹혀 피를 흘리며 축 처져 있는 아이와 아이의 왼쪽 팔을 자신의 목에 우겨넣고 있는 크로노스는 권력을 위한 자기 소멸적인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욕망과 크로노스의 모든 이야기들은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 순전히 권력에 대한 욕망만을 쫓으며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아이들을 집어삼키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욕망과 권력의 혼돈 속에서 집어삼켜진다. 많은 이들은 제우스가 자신의 형제들을 크로노스의 배에서 꺼낼 때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고야가 포착한 자식을 삼키는 사르토누스가 진정한 욕망으로 인한 파멸의 순간을 포착한 것이 아닐까 의문을 던져본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4절 9절. 그림에 보이는 탑은 바벨탑이다.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탑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거대한 탑을 건축하는 것일까? 바벨탑은 전 인류적인 욕망의 결과물이다. 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된 계기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신과 같아지기 위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로 하였다. 그림을 보면 탑의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줄을 지어 탑을 쌓을 재료를 수레로 운반하고 있다. 그림 한쪽에서는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만들고 있다. 온 인류가 이렇게 힘을 합쳐 쌓은 바벨탑은 어디에 있을까?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다. 신은 인류에게 살 것과 먹을 것, 마실 것, 인생의 동반자를 주었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이상의 것, 즉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했고 이는 점점 공동의 욕망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신은 이러한 인간들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였던 언어를 섞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바벨이라는 탑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 것인데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뜻이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과도한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 욕망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이 경험한 욕망의 위력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면 어떨까? 명화 추락하는 이카로스가 있는 풍경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라는 주인공의 최후가 나타나 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브리헬이 32세 그린 그림으로 다른 죽음을 나타낸 그림들과 달리 얼핏 보면 따스하고 온화한 지중해 바다를 나타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 청년의 과한 욕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카로스의 아버지인 다이달로스는 당대 최고의 발명가로 불리는 천재였다. 하지만 미노스 왕의 부탁으로 그리스를 지키고 미노타우루스를 감금할 수 있는 미궁을 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미궁이 고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테세우스에게 함락되자 이에 붕괴한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 꼭대기에 가두게 된다. 하지만 다이달로스의 기지로 벌꿀의 밀랍과 새들의 깃털을 모아 날개를 만들어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지만 더 높은 곳을 날고자 하는 이카로스의 욕망이 그를 점점 태양과 가까운 곳으로 이끌었다. 결국 태양의 열이 모든 밀랍을 녹이고 날개가 망가지자 지중해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 그림에서 추락하는 이카로스의 모습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우측 하단에 작게 그려진 이카로스의 팔을 보면 바다에 떨어진 뒤에도 살고자 몸부림치는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대비되듯
아기자기하고 멋진 마을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명화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카로스의 욕망을 향한 비판적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태양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도전하고자 한 이카로스는 결국 추락했지만 함께 비행하더라도 높이를 높이지 않은 다이달로스는 생존에 성공한다. 또한 온화한 햇살이 비춰지는 마을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도 서로 정겹게 웃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무욕의 사람들을 상징한다. 우리 주변에는 깨닫지 못하는 행복들이 굉장히 많다. 가족과 함께 아기자기 모여 밥을 먹는 시간, 친구들과 모여 잡담하며 서로 웃고 떠들 수 있는 순간 등을 비켜두고 더 많은 성취와 재물을 탐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관람은 즐거우셨나요? 저희 욕망의 미술관에서 여러분은 욕망의 어떤 모습을 보셨나요? 이곳 욕망의 미술관에서 마주한 여러분 내면의 욕망이 앞으로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